위대한 제국은 우연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수도에 성벽을 올리고 깃발을 꽂는 건 언제나 한 명의 황제이지만 그 황제를 낳는 건 보이지 않는 설계도, 제왕학이라 불릴 만한 비밀의 교본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최근 10년을 관통한 트로트의 르네상스에도 그런 교본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명홍 성공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팬덤형 아티스트의 표준 모델이라 부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한 방송사가 촘촘히 설계하고 한 아티스트가 성실하게 실행하고 한 팬덤이 질서 있는 열정으로 빚어낸 기적의 구조.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또 다른 왕실의 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제국의 젊은 설계자, 이찬원. 그의 궤적은 놀라울 만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새로운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본을 해부해야 합니다. 이명웅 신화의 바닥에는 늘 몇 가지 단단한 축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소리는 감정을 싣는 그릇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라는 확신. 애절과 청량, 담백과 농밀이 한 곡 안에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설계. 그의 노래는 잘 부른다보다 잘 산다에 가까웠고, 그래서 한 소절이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미지의 견고함. 무대 안팎의 예의, 사소한 순간의 배려, 선행이 일시적 이벤트로 소비되지 않도록 만드는 태도. 사람들은 가수를 좋아하기 전에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위기에서 부서지지 않는 브랜드의 방패가 됩니다. 셋째, 영웅시대로 상징되는 팬덤의 조직력. 세대를 가로지르는 참여, 자발적 기록 문화, 데이터와 감동을 동시에 움직이는 집중력이 산업 구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넷째, 희소성 전략. 예능에 무분별하게 소모되지 않고 고급화된 무대에서 브랜드를 정교하게 쌓아올리는 방식. 언제나 볼 수 있어가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롭고 특별해라는 인식을 심는 일. 마지막으로 장르 확장의 용기. 트로트라는 뿌리를 단단히 붙잡되 발라드, 댄스, 록, 어쿠스틱을 유영하며 금악가라는 타이틀을 설득력 있게 확장해온 행보. 다섯 축이 서로를 지지하며 회전할 때 스타는 폭발이 아니라 궤도가 됩니다. 이제 렌즈를 이찬원에게 돌려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같은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명징, 명징. 맑고 깨끗한 물 한 모금처럼 목마른 감성을 채워주지만 동시에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이명웅의 보컬이 겨울밤에 다묘라면 이찬원의 보컬은 한낮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선명합니다. 떠들썩한 기교가 아니라 가사 한 글자에 켜켜이 쌓인 서사를 정교하게 배치해 청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식. 미스터 트롯의 여러 무대에서 확인된 건 범용의 자람이 아니라 특유의 문체입니다. 첫 축은 이미 견고합니다. 실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지 또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선배들 앞에서는 한 박자 먼저 인사하고 후배들 앞에서는 한 박자 더 기다리는 태도. 무대 뒤에서 스태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습관. 방송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스스로의 리듬을 잃지 않는 균형감. 갓 스물이라는 별칭은 포장된 캐릭터가 아니라 기록 끝에 붙은 별명입니다. 대중음악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호감도가 아니라 신뢰도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두 번째 축 역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축, 팬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름하여 찬스 오 놀라운 점은 속도보다 질서입니다. 방송 직후 클립의 조회수가 빠르게 치솟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고 분 단위 시청률이 그의 무대에서 수직으로 솟는 현상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다시 보기에 곡선이 길게 이어지고 커뮤니티에서 무대의 호흡을 분석하는 글들이 아카이브처럼 쌓입니다. 선풀 문화가 자생적으로 생기고 기부와 봉사로 이어지는 선의의 전염이 숫자 바깥에서 꾸준히 발생합니다.
보는 펜에서 기록하는 펜으로, 기록하는 펜에서 움직이는 펜으로 확장하는 구조는 영웅시대와 닮았지만 연령 분포와 플랫폼 활용에서는 또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0대의 짧은 클립과 50대의 긴 후기, 글이 같은 해시태그 아래 중첩되는 풍경. 세대 혼용의 에너지가 만드는 든든한 바다. 그의 세 번째 축은 이미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희소성과 확장. 아직은 예고편의 단계지만 윤곽은 뚜렷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의 바른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면서도 편스토랑과 같은 독립적인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행복. 이찬원은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그저 키워드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방송사의 스핀오프 프로젝트에서도 주연으로서의 무게를 거뜬히 버텼습니다. 중요한 건 이후의 선택입니다. 예능 출연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단독 콘서트의 품질을 높이는 고급화의 길로 갈 것인지 혹은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되 콘텐츠의 결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확장형 경로로 갈 것인지 어느 길을 택하든 공통의 키는 큐레이션입니다. 셋리스트의 서사, 무대 미술의 통일감, 밴드 사운드의 질감까지 통제하는 총괄자로 설 때 그의 네 번째 축은 완성됩니다. 동시에 작곡작 사진과의 협업을 통해 자기 언어의 원곡을 축적해가는 일이 다섯 번째 축을 결정할 것입니다. 트로트를 뿌리로 2대, 포크의 담백함과 발라드의 서정, 라틴의 리듬을 취향껏 조합하는 이찬원표 팝이 탄생하는 순간 카테고리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송사의 역학입니다. 청사진을 최초로 그린 곳이 TV조선이라면 현재 그 설계도를 집요하게 읽고 응용하는 곳은 MBN입니다. 자존심의 전장 같던 프로그램 포맷이 어느새 국민 스타 제조의 표준 운영 매뉴얼로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죠. 흐름을 비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표준이 생기는 건 산업이 성숙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복사가 아닌 리믹스입니다. 공식의 뼈대를 가져오되 살을 붙이는 방식은 다르게. 이 차이가 아티스트의 개성이고 방송사의 미학입니다. 이찬원의 커리어는 그 갈림길에서 다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곡의 결, 발음의 질감, 호흡의 배치, 무대의 여백을 다루는 방식이 모두 그만의 것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결국 또 다른 이명만 탄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지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같은 지도를 들고도 각자의 풍경을 찍는 사진은 모두 다릅니다. 이명웅이 다정한 위로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찬원은 깊은 서사의 아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등 뒤에서 등을 토닥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정면에서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팬이 음악 속 자기 역사를 만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에 두 신화는 서로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빛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향후의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리지널 레퍼토리의 축적. 1년 안에 기찬원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떠오르는 시그니처 곡을 두세 곡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브랜드의 결, 공연, 화보, 영상, SNS가 모두 같은 문장으로 읽히도록 톤 앤 매너를 정교하게 맞추는 일. 셋째, 이야기의 확장. 미스터트롯 진선미라는 문장 뒤에 붙는 두 번째 문장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트롯계의 왕자에서 금악계의 설계자로. 이 전환은 단 한 번의 대형 무대가 아니라 5번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됩니다. 팬덤은 큰 폭죽보다 안정적인 등불을 오래 기억합니다. 산업의 그림도 바뀝니다. 두 강의 물줄기가 나란히 흐를 때 강바닥은 더 깊어지고 유역은 더 넓어집니다. 이명웅이 다져놓은 강바닥 위로 이찬원이 새 물길을 낸다면 트로트는 장르의 틀을 벗어나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메인스트림으로 완전히 안착할 겁니다. 방송사 간 경쟁은 콘텐츠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팬덤 간 선의의 경쟁은 나눔과 기록 문화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양강 구도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임이 아니라 같이 크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윙크합니다. 잘하면 둘 다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그의 관관을 완성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문체, 이야기의 호흡, 무대의 여백.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숫자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다음 단독 콘서트에서 오프닝 3곡을 어떻게 배열할지, 초반 15분의 체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엔딩에서 어떤 조명으로 관객의 마지막 기억을 묶을지. 작은 디테일이 큰 신화를 결정합니다. 팬들은 그 디테일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그 디테일을 표준으로 승격시키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5개의 축 중 어디를 가장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리지널 곡, 브랜드의 결, 혹은 대중적 친밀감과 희소성 사이의 균형.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들려주시면 다음 분석에서 더 깊고 넓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의 첫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전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쌓임의 첫 페이지에 서 있습니다.